수수료 인하 압박과 제로페이 등은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은 현안인데요. 또 다른 한편으론 성장성과 수익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카드업계의 오랜 숙제입니다. 이 카드업계가 살아남기 위한 돌파구는 없는지 이 내용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송 기자. 네. 일단 카드업계 위기론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반적인 수익성 하락은 카드업계의 현 주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기본적인 수익 구조가 이 카드 결제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과 같은 수수료 하락 압박과 같은 그런 경쟁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다 보면 수익성은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죠. 카드업계 전반적으로 위기감을 가진 건 사실 오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런데 보면 카드업계를 위협하는 신기술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네, 맞습니다. 표를 하나 보실 텐데요. 최근 이 카드사들을 둘러싼 시장 환경의 변화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데요. 예. 다양한 변수들이 등장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정책 변화와 함께 핀테크 업체의 등장, 인터넷 전문 은행의 등장으로 경쟁이 더 심화되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앱탭 결제 방식의 등장이라든지 블록체인 기술의 출현 등도 잠재적으로는 카드 시장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요인들로 지목됩니다. 이런 환경의 변화가 카드사들에게는 이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성장 동력, 즉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네, 사실 카드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건 알겠지만 가시적인 성과, 그러니까 눈에 띄는 성과는 사실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카드사들도 신규 서비스 개발이나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거든요. 예. 대표적인 게 이제 2015년에 부수 업무 네거티브제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카드사들이 다양한 서비스 사업에 이게 뛰어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결합들을 시도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행업이라든지 주차 관리업 등 다양한 분야에 뛰어들었는데 사실 아직까지 성공 사례라고 꼽힐 만한 게 없는 게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정부가 수수료 인하를 계속 내세우면서 카드업계는 부담이 상당히 커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카드업계에서는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예요? 지난 수년 동안 카드사들이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규 상품 개발에 사실 열을 올렸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이 빅데이터 사업을 접는 카드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개인정보에 관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규제 벽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장성 있는 상품 개발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업계 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즉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규제 허들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반대의 급부로 나오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또 이종 사업 간의 활발한 결합도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공연이라든지 게임 같은 소비가 활발히 일어나는 영역과 결합 서비스를 계속해서 선보이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시스템 개발 등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역시 카드업계 체질 개선이 이 모든 것들에 앞서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든지 블록체인이든지 거시적 관점에서 개발이라든지 시장 형성에 어떤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인식의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송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